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를 많이 배웠는데요. 자바라든지 아두이노에서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C++를 도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객체가 일을 하도록 하는 객체 지향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 객체 지향을 만들어주는 훌륭한 틀이 클래스라고 하는 틀이 있죠. 객체 지향을 시작한 언어가 C++라 하는데 C++에서 새롭고 강력하게 추가된 개념이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틀입니다. 객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자료 구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그 자체적으로 차폐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다른 외부의 함수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폐를 하고 있고요. 이 어느 정도 차폐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도 레벨이 있는 거죠. 퍼블릭으로 할 거냐, 프라이빗을 할 거냐, 프로텍티드 할 거냐에 대한 이 차단 벽에 대한 이 등급도 이 클래스에서 다 매기고 이랬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런 객체를 만드는 틀인 클래스가 사용되지 않는 언어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객체 만드는 틀은 클래스가 아니고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펑션 기반의 객체 지향을 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기는 했지만 어쨌건 이제 자바의 기본 틀은 함수, 그러니까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 지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특별 함수로 취급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고려할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또 현재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스크립트입니다. 아주 간단한 언어를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이제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이 서버 쪽에서도 쓰는 게 어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출현할 때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이걸 웹브라우저뿐만 아니고 서버 쪽에도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인터넷을 주도했던 이 집단은 이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쪽이 굉장히 이제 인터넷을 지배를 했었는데 이 지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쪽에 뛰어들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인기를 얻으면서 넷스케이프는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은 그렇게 진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다시 한번 이 아이디어가 재발굴돼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Node.js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Node.js도 옛날의 개념을 재발견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그렇게 좋으면 클라이언트 사이드만 쓸 게 아니고 서버 사이드, 웹 서버를 구현할 때도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라고 해서 제안된 프레임워크가 Node.js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Node.js를 한번 설치를 해 볼 건데요. ICT 강의실에 가면 Node.js 사용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버전은 15.12 버전 64빗으로 하고 npm 버전은
7.6.3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node.js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발음할 때 이 점은 읽지 않습니다. 그냥 node.js라고 간단하게 이제 부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이상하게 읽는데 node.js라고 부르는 서브 사이드 프레임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npm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Node.js 그러니까 패키지 매니저라는 이 약자인데요. 이 npm을 이용하면 다양한 패키지들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PC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Node.js의 기본 개념이 서버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모듈을, 패키지를 이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깔아야 되는데,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패키지, 그 다음에 요즘은 오픈소스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내가 전부 다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걸 갖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다 자동적으로 내 쪽으로 다운로드 받아주는 이 프로그램이 npm이라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npm은 7.6.3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Node.js 쪽을 이제 찾아가서 그러면 다운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Node.js라고 치면 바로 이 Node.js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15.12니까 15.12 latest current version에 가서 15.12 최신 현재 버전은 15.12 npm은 7.6.3이 되니까 얘를 여러분이 깔아주면 됩니다. 인스톨러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32비트하고 64비트이 있는데 32비트 받지 말고 64비트를 받으세요. 요즘 나오는 CPU와 운영체제는 전부 다 이 64비트이기 때문에 64비트를 받으면 됩니다. 받아서 이걸 그냥 열면 설치하는 환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라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이 서버를 이제 만든다고 할 때 대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긴 이제 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하고, 그냥 딴 거는 크게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인스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서버를 만든다고 할 때 대안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걸 할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룰 거다라는 게 상식인데, 웹서버 쪽에서는 이 상식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건데, 현재 웹서버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서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누가 뭐래도 PHP입니다. PHP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신규로 개발할 때는 이 PHP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PHP는 웹하고 이제 역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워낙 쉽기 때문에 누구든 이제 쉽게 이 PHP를 이용해 가지고 웹서버는 있고 웹서버에서 이제 HTML 보내주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 PHP는 근본적으로 이 각 사용자당 이 스레드를 다 띄워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접속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제 문제는 없지만 전문적인 이제 웹서버로 구동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자바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JSP라고 하는 자바 서버 페이지죠. 자바 JSP 방식으로 이제 웹을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자바 기반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Node.js 방식으로 개발을 하거나 라는 게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깔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패키지 이용해 가지고 웹서버를 구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Node.js가 잘 깔렸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명령 프롬프트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npm이 잘 있는가 확인하려면 npm하고 바 두 개 하고 버전을 여러분이 한번 쳐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npm은 잘 깔렸는가 버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패스 등록이 잘 안 된 것 같네요. 노드는 잘 됐을라나? 자, 이 노드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요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명령 프롬프트를 내가 먼저 띄워 놓고 깔았잖아요.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 프롬프트 입장에서는 새로 설치한 패스를 지금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혹시 모르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npm에서 버전 하면 자, npm 버전이 7.6.3이 되는데 지금 우리 목표로 하는 게 7.6.3이니까 자, npm은 잘 깔렸습니다. 자, 잘 깔렸고 지금 새로운 버전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 깔고 싶으면 위에 요거 치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여러분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되고 그 다음에 노드의 버전도 한번 보면 그러니까 버전 15.12.0이 됩니다. 그래서 npm하고 노드에 대한 버전 확인이 끝이 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에 사용할 이 Node.js는 정상적으로 설치한 게 됩니다. 설치한 게 되고 만약에 나 npm을 좀 인스톨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인스톨은 말 그대로 인스톨 한다는 뜻이고요. 인스톨을 하는데 이 보통 이제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짝대기 하나 끄면 옵션인데 옵션 G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로 이제 깐다는 겁니다. 현재 폴더가 아니고 이 PC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쓸 수 있도록 글로벌로 모든 이 패키지가 다 현재 영향을 받도록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고 자 npm을 까는데 구체적인 버전을 명시하고 싶으면 골뱅이하고 7.7.6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깔아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npm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웹사이트 찾아가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될 건데 그걸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깔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npm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npm 버전 다시 한번 볼까요?
버전 보면 7.7.6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근데 버전이 막 크게 바뀐 건 아니라서 그냥 7.6.3으로 하더라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잘 쓰는 게 요 npm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npm 점검하는 거. 현재 이 npm을 깔아서 우리 쓰고 있는데 이 점검이 잘 되는가를 보려면 그 npm audit이라는 걸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npm audit을 실행해 주면 현재 컴퓨터에서 뭐 문제가 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니까 found 0. 요즘은 이제 색깔도 할 수가 있는가 봐요. found 0 vulnerability. vulnerable은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0이니까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확인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문제 없이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할 Node.js는 설치가 큰 문제 없이 완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de.js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 세상은 오픈소스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세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스코드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소스코드라는 게 누구든 이제 알고 싶고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값어치를 가지는 거는 소스코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소스가 나오면서 이 생각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갖고 있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커뮤니티, 같은 이 소스코드를 개발을 해 나가는 이 커뮤니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쪽에 공개를 하고 그 공개를 해서 우리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 나가고 이 소프트웨어로 얻어지는 과실을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이 비전문가들도 이제 쓰고 싶은데 오픈소스가 있다 해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오픈소스도 이 나름 그냥 무료 봉사, 자원봉사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돈이 오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그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라는 거기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좀 대기업이 아니고 좀 작은 집단인데 우리 쪽이 주도권을 가지도록 내 거를 살짝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는데 완전하게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게 잘 개발이 되면 나는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오픈소스가 진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가 좋은 점은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로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리눅스라든지 맥, 애플의 맥 이런 쪽에서도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바처럼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Node.js는 어디든 돌아갈 수 있도록 코드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멋진 거죠. 어디서는 내 코드 변경 없이 쓴다는 건 멋진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Node.js는 어떤 기반으로 했습니까?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눅스든 맥이든 윈도우즈든 웹브라우저 쓰잖아요. 웹브라우저 쓰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깔리게 되고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구현이 된 체계가 프레임워크가 Node.js이기 때문에 Node.js는 이 플랫폼이 고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Node.js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바스크립트하고 Node.js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어디까지나 웹브라우저용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사용하고자
지금 구현되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하면 Node.js는 웹서버용 자바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Node.js를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이 Node.js는 자바스크립트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정보 교환한다고 하는 거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로 교환하는 거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 서버 쪽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어떻게 교환할까 하는 게 웹으로 이제 교환하는 거고, 교환하는 그 정보가 텍스트 기반이면 HTTP 이용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교환하는 건데, 자, 서버 쪽도 프로그래밍이 돼야 되고, 클라이언트 쪽도 프로그래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웹 브라우저라고 이제 부르고요. 서버 쪽에서는 웹 서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웹 브라우저에서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웹 서버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Node.js를 이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라니까 뭐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유저 입장에서는 앞에서 보는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게 프론트엔드인 거죠. 당연히 사용자는 웹서버는 볼 수가 없으니까 웹브라우저 보는 거고,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자는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그 텍스트 전달하는 거는 뭐 당연히 HTML로 이제 전달하는 거고요. 근데 이 HTML은 고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급하게 제한된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고요. 이 Node.js는 서버 쪽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백엔드. 백엔드 쪽에서 개발된 굉장히 유용한 언어가 Node.j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본다면 이제 얘는 타입이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n-blocking입니다. 자, non-blocking은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HP가 가진 약점 중에 가장 큰 게 PHP는 블로킹입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코드가 다 끝나야지 그 다음을 구동을 할 수가 있는데, Node.js는 그렇지가 않고 non-blocking적인 요소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결과를 내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콜백을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한 결과는 콜백으로 받는 구조로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Node.js의 가장 큰 특징은 non-blocking이다. 그러니까 코드 실행이 멈출 필요 없이 그냥 콜백으로 정보를 받으면 되고, 필요한 거는 그냥 다 실행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의 특징, 뭐 이거는 Node.js 특징이라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인 거죠. 특징인데 Node.js, 그러니까 서버에서 쓰는 Node.js는 이게 좋은 게, 그리고 사용자가 왔을 경우에 사용자가 웹서버에 정보를 달라고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 이 스레드를 non-blocking으로 이제 띄워놓으면 됩니다. 요청이 오면 그냥 다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이제 업무가 다 끝나면, 일이 다 끝나면 사용자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A 사용자 왔으니까 A 사용자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모든 걸 다 멈추는 게 아니고 A, B, C, D, E 다 받은 다음에 일이 끝난 순서대로 그냥 콜백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Node.js를 쓰면 서버 부담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더 많은 사용자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 웹서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PHP보다는 더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Node.js는 좀 쓸만한 이 웹서버용 언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 얻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JSP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PHP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90%의 웹서버,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서버 통계 내보면 90%는 PHP로 돌아가고 있고요. 역사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근데 얘는 블락킹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에 쓸 때는 좀 약점이 됩니다. 약점이 돼서 신규로 개발할 때는 굳이 PHP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이 완전하게 되고 구조화,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자바를 쓰는 거죠. 자바를 써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자바라고 하는 것도 좀 무겁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바에야 언어를 두 개 쓰지 말고 웹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를 쓰는데 사실 노드.js로 이름을 붙였지만 얘도 자바스크립트거든요. 돌아가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서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어를 두 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귀찮고 하니까 그냥 한 가지 언어로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좋으니까 Node.js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뭐 어느 순간 뒤집어질지, 점유율이 뒤집어질지 아니면 Node.js가 좀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Node.js가 지향하는 바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ode.js라고 하는 거는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돼서 상당히 이제 따끈따끈한 언어라고 보면 되겠고 자바스크립트는 나온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꽤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Node.js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Node.j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있겠지만 얘가 뭐 특별하게 뭐 GUI 프로그램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Node.js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자바스크립트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를 모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패키지 속에는 또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거의 집합체인데 얘가 이제 서버에 쓰인다는 것 뿐이라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이 명령 프롬프트 이게 검정색이긴 한데 그 옛날에 이제 운영체제가 다 구동되는 방식이 색깔도 없고 그림도 없고 이 글씨로만 이제 쓰는 방식. 그래서 얘를 보통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커맨드 라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명령을 줄 단위로 이제 입력한다고 해서 커맨드 라인이라 부르는데 이 Node.js도 이런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를 보는데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Node.js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npm 할 때 이 P도 요 패키지라는 뜻이거든요. 패키지를 매니지먼트 해서 npm이라 부르는데 이 패키지는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폴더 구조입니다. 폴더 구조. 우리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 파일 구조는 이 폴더 있고 그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구조로 해서 내가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는 이 폴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세부 폴더가 막 있으면서 들어가 있고요. 그 패키지 안에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듈 안에 당연히 함수가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객체 역할을 하는 함수가 있는데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이 있는 거고, 이 모듈은 우리가 이제 파일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일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가 이제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깔려 있는 구조가 이 Node.js 구조가 되고, 이 Node.js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Node.js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고 이제 좋은 언어인 게,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Node.js 이 좋은 거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만 쓸 필요가 있는가? 요즘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경쟁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타입스크립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거 있으면 자기도 경쟁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쁜 게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거, 효율적인 거 쓰면 되니까. 근데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긴 하죠. 자바스크립트가 인기이긴 한데 타입스크립트도 또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럼 타입스크립트도 배워야 되나?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이 웹서버 프로그래밍은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포기하고 필요하면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 이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이제 문법 공부하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Node.js를 이제 공부한다. 근데 이 Node.js가 좋은 점은 이 타입스크립트에도 Node.js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Node.js라는 개념이 자바스크립트에만 국한된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